오늘 풀이 30번, 33번, 34번, 37번 할 거고 가장 어려운 거는 33번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어렵더라고. 같이 한번 천천히 3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비록 첫 번째 성공적인 어펜덱토미 하면은 그쵸? 맹장 절제술이죠. 밑에 나오죠. 맹장 절제술이라는 게 일컬어지긴 하거든. 수행이 되었다고, 실행이 되었다고. 그쵸? 영국 군의관에 의해서 1735년에. 근데 그쵸? 나던틸 대구분이죠. 나던틸 A 대 B.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1880년대가 되고 나서야 procedure, 절차나 수술이라는 뜻이죠. 그 절차라는 게 묘사가 되었답니다. 의학 저널에. 그리고 가리켜진 거죠. 지금 described랑 taught가 병렬되죠. 그쵸? 의과 대학에서 가리켜졌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쵸? 맹장 절제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를 캐치하면 되고, 여기서 너네가 독해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은 이분도 얼도 이분도 월도 도 even if 이러한 부사절을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하잖아. 여기서 너네가 이제 갖고 가야 될 건 양보의 부사절이 왜 양보의 부사절이냐. 그러니까 비록 뭐뭐할지라도 라고 해석되는 게 양보의 부사절인데 이게 내용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잖아. 주절의 내용에 주절에게 그 주된 내용을 양보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도절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부가적인 거지 항상. 부사절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잘 봐봐. 내가 비록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성적이 안 올랐어. 했을 때 포인트는 열심히 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같은 거는 약간 힘을 빼고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된 내용이 아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것은 1735년에 최초의 맹장 절제술이 시행됐긴 했지만 1880년대가 돼서야 그쵸? 맹장 절제술이라는 게 공식화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네. 그것은 그쵸? 그쵸? 웰컴 솔루션에서 환영을 받는 해결책이었던 거죠. 그쵸? Age old disease. 그쵸? 오래된 질병이. 그리고 그 세기의 전환기쯤에 was becoming 너무나 인기 있어져서 많은 의사들이 유럽과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아메리카에 있는 의사들이 상당한 양의 돈을 벌었답니다. 맹장 절제술이 인기가 있어져서 사람들이 상당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네. 그 의사들이. 직후에. 근데 뭐한 직후냐면 그가 1902년에 죽은 직후에 그 독일의 피지션 직전이네요. 비포니까 직전에 독일의 피지션 턴드 폴리션 하면은 의사였다가 정치가가 된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사실이냐고 질문을 받았어. 인간이 그쵸 어펜딕스 그쵸 맹장 없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진짜냐는 그러한 질문을 받은 거죠. 죽기 직전에. 이분도 또 나오네.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볼까 일단. 그가 그쵸 의학을 프랙티스 하면은 프랙티스 메디신 하면은 의사로 일하다. 그러니까 프랙티스가 연습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인 건 한 번도 못 봤잖아 모의고사에서. 프랙티스 메디슨 하면 의사로 일하다라는 뜻이 있다. 비록 그가 의사로 일하진 않지만 수년 동안 의사로 일하진 않았지만 역시나 중요한 내용 아니죠? 이 사람이 스타일드 인 터치 위트 하면은 그쵸 무엇 무엇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최신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 이 분야의 발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의 일은 그만둔 지 오래됐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는 거죠. 어웨어부터 다시 분사구문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기죠. 그 수술에 대한 증가하는 인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틀리, 그는 유머러스하게 remarked, 그쵸? 발언을 한 거죠. 뭐라고? 인간은, 그쵸? yes,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맹장 없이도 살 수 있지. 하지만 의사는 아니다. 맥락으로 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인간이잖아. 근데 왜 의사는 맹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야? 여기에 맥락을 보면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맹장 수술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에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는 그쵸? 내용이 made a reasonable amount of money 이 부분에서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너무나 인기 있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결국에 선택지 1번 보면 모든 의사가 맹장 절제술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어펜덱토미, 맹장 절제술이라는 게 많은 것이 남아있다. 향상될 많은 것이 남아있다? 아니죠. 이미 인기가 많아지고 무슨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3번 그 맹장의 역할이라는 게 미스터리 수수께끼다. 수수께끼 아니죠. 맨 마지막에 얘기하잖아. 인간은 맹장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맹장의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 거겠죠. 의사들은 그쵸 맹장 절제술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living 뭐를 위해서? 그쵸 생계를 위해서. 그쵸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5번 의사는 기꺼이 그들의 그쵸 어펜딕토미 맹장을 제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이런 내용도 없다고. 내가 보기엔 틀린 사람은 답을 5번으로 골랐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너네가 답을 고를 수 있었던 큰 힌트를 가져가야 될 건 이 위트 있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진지한 어조로 얘기했으면은 5번이 답일 수도 있겠지만 답은 4번인 거죠. 그러니까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쵸? 이러한 부분. 인기 많아져서 돈 많이 벌게 됐다. 그러니까 항상 맥락을 보고서는 골라야 돼. 이 지금 노랑 형광펜 친 부분에서 이 사람이 유머 있게 의사들이 맹장 절제술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쵸? 일반인들은 맹장 절제술 할 일이 없겠죠? 의사들은 그쵸? 맹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뭔 말인지 되죠?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약간 사상이 비슷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따라봐. 그 개인주의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거든.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각 개인들이 그쵸? 그 사람의 우주의 중심을 구성한다는 믿음이 바로 개인주의의 중심인데, 즉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해주고 싶네. First glance, 언뜻 보면은 이라는 뜻이거든. 얘도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at first glimpse인가? 그 표현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걔 되게 괜찮은 애야. 근데 실제로 언뜻 보면 걔 되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걔가 괜찮은 애가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 언뜻 보면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해주기 위한 신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번 잘 봐봐. 언뜻 보면 이것은 그쵸? 관점 같대. 근데 어떠한 관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관점 같답니다. 왜냐면 이기적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나 이기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기 쉬우니까. 우리는 근데 결국 빈번하게 뭐라고 말을 듣냐면은 look out for 좀 밖을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신경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보살피고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를 듣곤 한답니다. 더욱이 어떤 누구도 실제로 사람을 좋아하진 않아. 어떠한 사람이냐면 명백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잘 봐.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만 한답니다. 어떠한 뭐를 인정해야만 하냐면 터그 하면은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그 이끌림이라는 게 근데 무엇에 대한 이끌림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이끌림이라는 게 강력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뭐하도록? 이기적인 의도를 숨기도록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unselfishness 이기적이지 않은 언어를 그쵸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면은 사람들이 별로 싫어하니까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걸 숨긴다는 거죠. 봐봐. 그쵸. 만약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그쵸 인정할 것이랍니다. 근데 뭐를 인정하냐면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떠한 많은 것들이냐면 우리가 sacrificially 희생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 혹은 단지 그것들이 옳기 때문에 그쵸 옳기 때문에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정확하게는 똑같은 행동일 것이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똑같은 행동이냐면은 그쵸 우리에게 개인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한다는 행동이 사실은 자기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냐?
심지어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난 이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타적이라기보다는 그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배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쵸? 약간의 편견이 없는 이그제미네이션 하면 살펴봄 혹은 관찰 이런 뜻이 있어. 살펴봄이나 약간만 편견 없이 관찰을 하잖아. 우리의 동기라는 걸. 그러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부인하는 게 어렵거든. 우리가 그쵸? 강력한 편향을 갖고 있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쵸?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반대를 얘기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답니다. 뭐가 어렵지 않냐면 make the case, 주장을 하는 게 어렵지 않대요. 뭐라고? 결국엔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타적인 행동조차도. 볼까 한번? 우리의 그쵸? 이익이라는 건 혹은 흥미라는 건 우리가 매일 보는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2번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근데 어떠한 방법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더 많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이타적인 내용이니까 아니고. 3번 경계 있잖아. 이성과 본능의 경계라는 게 분명하다. 뭔 개소리죠? 4번 우리는 더 자기중심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쵸 기꺼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맞죠? 5번 우리는 강력하게 지배받는 거죠. 사회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회지향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고 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부분은 however 뒤쪽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그쵸? 인정해야만 한다잖아. 그 자기 이익에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대한 이끌림이 강하다는 거. 이것만 봐도 반전 포인트 뒤쪽에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내용 나오니까. 혹은 이 부분.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거나 혹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한다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다니까. 이 부분 보고 아무리 이타적인 행동이라도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다. 선생님이 영상 찍는 시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목소리나 텐션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최악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찍는데 찍어야죠, 뭐. 근데 그 영상을 찍을 때 그 컨디션에 따라서 영상의 길이가 달라져. 이게 선생님이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건데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그쵸 원테이크라고 하죠. 뮤직비디오도 그 엑소의 으르렁처럼 한 번에 찍어서 올릴 때도 있거든. 근데 사실 고3 지문은 그렇게 하긴 어렵고 지금 거의 영상을 나노 단위로 찍고 있어요. 자꾸 말이 꼬이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보면은 너네가 수능 직전까지 어려워할 문제 유형이 빈칸은 아니야. 빈칸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모의고사 푸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고 그 결국에는 순서 배열이랑 문장 삽입이 너네를 끝까지 괴롭힐 건데 일단은 공식처럼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팁은 첫 번째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그쵸? 일반적인 진술에서 general statement에서 구체적인 진술로 그쵸?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쵸? 연결어를 조심하는 건데 가장 큰 힌트가 되는 연결어가 however이나 그쵸? however이나 뭐 but 이런 애들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는 신호가 되는 for example 같은 그러한 연결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연결어로 쓰였을 때 도우도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다. 도우도. 이게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연결어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쵸 대명사가 사실 엄청 큰 힌트가 돼요. 예를 들면은 this 이것 혹은 복수 형태인 괄호 안에는 복수 형태 쓸게요. 단수 형태 괄호 안은 복수 형태 쓸게. this나 these 혹은 that이나 그쵸 those 이러한 친구들. 그 다음에 뭐 they, them 이런 애들 되냐? 그 다음에 뭐 it 이러한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핫한 게 서치거든. 서치가 그러한이라는 형용사라고 봐야 되나요?
서치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엄청 큰 힌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나 그런 애 싫어해. 라고 했을 때 그런 애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이미 앞쪽에 그런 애가 어떤 애인지 묘사가 돼 있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나 이기적인 애 싫어해. 했을 때, 난 그런 애 좋은데? 그런 애 좋은데? 이러한 대화가 A랑 B가 있다고 생각할 때 순서 배열을 할 때 A가 이기적인 애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야지 그런 애라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애를 지칭하는 표현이 뒤쪽에 나오는 거. 이러한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러한 것을 일단 기본적인 공식으로 갖고 가서 머릿속에 알고 있고 사실상 그 수능에서 1등급을 이번 연도에 받았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그렇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많이 풀어요. 이게 조금 허무맹랑하긴 한데 너네도 글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는 B, C, A가 자연스러운데? 하면서 찍지? 이러한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거들 뿐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글을 많이 읽으면서 글의 흐름의 자연스러움을 조금 체화시켜야 된다. 선생님은 그걸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면서 글을 많이 읽으면서 그 동물적인 감각을 기르는 게 중요해요. 좀 무책임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오력 시간과 공부 양만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모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그 물 관리의 역사를 쓰기 시작할 때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해주고 싶은 건 물 관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네. 사람은 즉 호모사피엔스 있잖아.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ancestors 조상이나 relatives 친척들이 항상 그쵸 물을 관리해왔음에 틀림이 없을 것이랍니다. 그쵸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쵸 600만 년 전에도. 근데 이게 어떠한 날짜냐면은 우리가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그러한 날짜거든. 침팬치와 함께. 그러니까 600만 년 전에는 지금은 인간이자 침팬치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때는 공통 조상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화론자네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물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를 질문을 하고 있고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상 B, C, A 순으로 읽습니다. 왜냐하면은 A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순서 배열에서 답으로. 무슨 말인지 아냐? 그래서 B, C, A 순으로 읽는 거다. 한번 B번부터 읽을까? 침팬치는 그쵸? 알려져 있답니다. 크럼프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별표 단어 보면은 구겨서 뭉치다. 그 잎사귀를 구겨서 뭉치는 걸로 알려져 있어. 그쵸? 사용하려고. 스펀지로서. 근데 뭐에 대한 스펀지냐면은 그쵸? 물을 옮기기 위한 스펀지죠. 근데 뭐로부터 올리는 거야? 옮기는 거야? 텅 빈 나무줄기에서 그들의 입으로. 되냐? 그러니까 그 나무줄기에 있는 물을 그들의 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 나뭇잎을 뭉쳐가지고 사용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네. 우리는 그쵸 가정을 해야만 한답니다. 뭐라고? 우리의 조상이 뭐 했을 뿐만이 아니라 같은 것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물을 그쵸 옮겼다고. 그쵸 단거리에. 그쵸 뭐 하든지 간에 컵 하면은 얘 동사로 무엇무엇을 감싸다. 그러니까 감싸지든지 간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혹은 뭐 하든지 간에 그쵸 접힌 입이든지 간에 혹은 그쵸 가죽 용기든지 간에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whether 뒤로 얘기하는 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손 이렇게 약수터 같은 데 가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먹든지 혹은 접힌 입이든지 혹은 가죽 용기든지 간에 단거리로 물을 옮겼다는 게 그쵸 옮겼다는 걸 우리는 가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왜냐면 같은 조상을 공유했을 테니까. C번 보면은 가장 큰 힌트가 나오네. 그쵸? Such evidence.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가 이미 C의 앞부분에 나와 있어야 돼. 그러한 증거라는 게 근데 그거 자체로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네 하지만 however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인 거 알죠? 왜냐하면 왜 문제가 있냐면은 충분히 세부적인 환경적인 reconstruction 그 복원이라는 게 근데 뭐 하는 복원이냐면은 핀포인트 정확히 보여주는 그러한 복원 있잖아. 뭐를 보여주냐면 특정한 장소죠. 무엇의 특정한 장소냐면
강줄기나 또는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죠. standing water. 가만히 서 있는 물이니까 고인물에 가장 가까운 물웅덩이. 이러한 것에 특정한 장소를 정확히 보여주는 충분히 세부적인 환경의 복원이라는 게 어렵답니다. 그쵸? 누구에게는? 그쵸? 프리히스토리 하면은 선사시대의 초기 기간에는 좀 이러한 복원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러한 것을 증거를 실질적으로 복원시키기엔 어렵다고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 A까지. 우리가 어떠한 직접적인 archaeological 직접적인 고고학의 증거가 부족하긴 하거든. 그러한 물 운반에 대해서. 또 나오네. such water carrying.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답을 어떻게 골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인데, 그러니까 물의 운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야? B의 마지막이잖아. 어떠한 방식으로 물을 운반하는지 여기서 지금 나왔었잖아. 뭔 말인지 되냐? 손을 모아서 하던지 혹은 접힌 잎사귀 하던지 가죽 용기 하던지. 그래서 답을 일단 첫 번째 세트를 그쵸 쉽게 B 다음에 A가 나와야 되는 걸로 알 수 있는 거야. 이 서치 워터 캐링이랑 이 B의 마지막 이 부분을 지칭하는 걸 알아서. 이게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순서 배열할 때 사실 가장 큰 팁은 뭐냐면 마지막에 한 세트를 찾아라야. 그러니까 전부 다 순서 배열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한 세트를 먼저 찾는 거거든. 그럼 우리 B, A가 확실한 건 알았잖아. 그러면 나 실제로 이렇게 풀었어. 이렇게 풀고 항상. 그러니까 CA 한 세트 들어가는 부분 찾으면 이 CA 아니면 여기 CA 이 두 개잖아. 아, CA가 아니라 BA죠. 쏘리. BA를 찾으면 이 BA 그 다음에 여기 BA 들어가고 나머지는 BA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2번이랑 5번 중에 답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50대 50으로 확률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쉽게 이 C만 맨 앞에 들어가는지 맨 뒤에 들어가는지를 고르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봐봐. 그럼 읽어보자. 무엇이 암시되냐면은 remains 하면 얘 유적이란 뜻이 있다. 얘도 꼭 외워야 돼. 캠핑, 야영지나 혹은 활동 장소에 유적에 의해서 암시가 되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냐면은 그쵸? 거리에서 그 장소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은 그쵸? 물원, 수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부터 발견된 야영지나 그러한 활동의 장소의 유적으로부터 암시가 된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서치 에비던스 나왔잖아. 그러한 증거라는 게 근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선사시대 때는 약간 증거를 찾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또 서치 에비던스에 대한 서치 에비던스가 지칭하는 것은 그쵸? 이러한 장소들에 대한 유적 같은 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냐? 그냥 답을 C를 맨 마지막에 둬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치가 엄청 중요한 힌트가 되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기에 이러한 것에 도움을 받고 선생님이 준 공식 같은 것에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모든 세트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세트만 찾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을 맨 앞에 둘지 맨 위에 둘지를 고민하면 된다. 가끔은 한 세트만 찾아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생겨.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봅시다. 33번 끝판왕인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윤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쵸? 당황스러워 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하냐면은 그들의 서브젝트, 과목이라는 것을 과학, 예술 또는 다른 것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 당황스러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는 게 윤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윤리학이라는 게 분류되기가 어려운 학문인가 본데? 근데 거부 있잖아. 거부를 한다고 하네? 근데 무엇에 대한 거부냐면은 그 포함시키는 걸 거부하는 거 있잖아, 윤리학을. 이러한 학문들 중에 윤리학을 포함시키는 걸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게 is가 존재하다는 뜻이 있다. 존재하는 것을 다루는 반면에 윤리학이라는 건 그들이 그쵸? 그러니까 윤리학이라는 걸 일컬어지기를 뭐와 관련이 있냐면 존재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마땅히 존재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다루는 건데 윤리학이라는 건 꼭 있어야 하는, 그쵸? 당위성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윤리학이 어떤 학문에 포함되는 걸 지금 거부하고 있네. 이것은 at the first glimpse, 얘 3번형 애들아 잘 봐봐. at the first glimpse 하면은 처음에 언뜻 보기에 이러한 거거든. 언뜻 보기에. 그 언뜻 보기에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거 뒤에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언뜻 보기에 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라는 건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언뜻 보기에라는 건 이것과 함께 서술되는 표현은 틀릴, 반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 화자가 주장하기엔 봐봐. 이 표현이 나중에 또 나와. 계속 나와. 언뜻 보기에 이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유효하고 유용한 구분처럼 보여. 하지만 신중한 생각, 성숙한 생각이라는 건 뭐를 드러내냐면 그것이 되게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이라는 건 되게 겉핥기식이잖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피상적이고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윤리학이 당위성, 즉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되게 피상적이고 실제로는 그쵸 사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혼란들 있잖아. 그리고 디스오리엔테이션, 그냥 방향 상실과 같은 것들이 근데 어디에 있어서? 현재 윤리학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은 단지 이러한 거절 때문일 수 있다고 하네. 근데 무엇을 betrays to가 무엇이 원인이라는 뜻이 원인이다.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이러한 거부가 원인일 수 있대. 근데 무엇을 거부하는 거냐면 인식하는 걸 거부하는 거야. 무엇을 인식하는 거냐면 윤리학이라는 게 그쵸? physics 그 물리학만큼이나 실제 존재하는 상황에 관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윤리학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과 관련이 돼 있냐면 에너지와 관련이 있거든. 실질적으로 demonstrable,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야기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윤리학이라는 게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죠. In the first place,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의 의견 있잖아. 근데 어떠한 의견이냐면은 그 당위성에 대한, 그러니까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라는 게 권위를 잃게 되죠. 타당성, 권위를 잃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뭐 한다면? 그쵸? 현실을 부정한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학이라는 건 엄청나 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게 아니라 존재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것이거든. 그래서 자꾸 얘네가 거부하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뭔가 어떤 학문에 포함되는 걸 거부하고 또 이러한 윤리학이라는 게 혼란을 가중하는 이유도 그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 윤리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리학만큼이나 현실에 존재하고 어떠한 실질적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야기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 현실과 관련이 없어서 어디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애초에 당위성에 대한 what ought to be,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게 권위를 잃게 되죠. 당연히 현실을 부정하면은 뭔 말인지 돼? 봐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자.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fanciful 하면은 뭔가 비현실적인 공상적인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우리의 대부분의 혹은 우리의 가장 비현실적인 꿈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쵸? 똑같은 힘을 갖고, 그쵸? 똑같은 힘을 갖고 우리의 현실의 노력을 command, 뭐 명령하다, 좌지우지하다 이러한 뜻이 있죠. 좌지우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 공상적인 생각을 해. 윤리학처럼. 아, 진짜 사람은 이래야지. 사람은 저래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가장 공상적인 꿈 중에 어떠한 것이든 그쵸 똑같은 힘을 갖고 우리의 현재 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fanciful이라는 것은 뭔가 비현실적인 거죠. 되게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당위성이라는 생각이라는 게 어쨌든 현실과, 그쵸? 관련이 돼 있다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 그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윤리학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윤리학이라는 건 이상이라는 거야. 근데 그 뭐 이상이냐면 imaginary 가상의 상태의 고려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학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실에 발붙여야 된다는 거죠, 윤리학이라는 것도. 근데 어떠한 상상의 상태냐면은 우리의 가장 높은 도덕적인 열망을 만족시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가장 뭐 가장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것들 얘기하잖아. 뭐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공부하고 이러한 거는 조금 만족시킬지도 모르지만 도덕성이라는 거, 윤리학이라는 거 그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에 기반하여서 윤리학도 필요하지 현실을 부정하면서 윤리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여기 한번 빈칸에 다시 보면 근데 애초에 우리의 의견이 있죠. 그 당위성, 즉 윤리학에 대한 의견이라는 게 권위를 잃게 된다는 거야. 그쵸? 현실을 부정한다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1번 보면 그쵸? 이미 존재하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미 존재하는 건 현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답이 1번일 가능성이 높죠. 2번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불공정하게 대한다면 이게 뭔 개소리예요. 3번 그쵸? 즉각적인 행동에 그쵸?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쵸?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4번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거 아니고 5번 과학이 할 수 있는 것을 그쵸? 과대평가한다면? 아니죠.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문에 그쵸? 포함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윤리학이라는 것도 일반 학문처럼 현실에 발붙여야지 된다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어렵거든. 진짜 어려운데 한번 혼자 읽어보면서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